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 7차시고요. 4-2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호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식물의 호흡은 식물이 양분으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식물의 호흡은 동물의 호흡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과정을 보면은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식물이건 동물이건 살 수 있습니다. 식물의 호흡 과정이나 동물의 호흡 과정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요, 요게 광합성이거든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는 게 광합성이거든요. 그 광합성의 반대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는 광합성의 반대, 즉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광합성이랑 호흡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은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동물이건 식물이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BTB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BTB는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여기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서 기체교환 알아보기라는 실험이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시험관에 똑같은 양의 BTB 용액을 넣습니다. 자, 이 BTB가 어떤 거냐면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BTB 용액의 색깔 변화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있고요. BTB 용액의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에 비슷한 이런 색깔이에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노란색이 진한 노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요, 파란색이 돼요. 초록색과 파란색 구분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4개의 시험관에는 BTB를 똑같이 넣고요. 이번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숨을 넣었습니다. B에 숨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넣었다는 얘기죠. 입김을 불어 넣은 거예요. 이렇게 불어 넣으면 요 두 번째 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험관 C와 D에는 검정말을 넣었습니다. C와 D에는 검정말을 넣었는데 얘는 식물이죠.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관의 뚜껑을 덮은 다음 D는 알루미늄을 감쌌습니다. 다 뚜껑을 덮었는데 D에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즉 알루미늄을 덮었다는 얘기는 햇빛이 안 비치게 했다는 얘기고요. 햇빛을 막았으니까 D에는 이제 호흡만 일어나고 광합성은 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요. A는 그대로 두고 B는 입김 불어넣고 C는 식물을 넣어놔서 광합성이 되게 했고 D는 식물을 넣어놔서 광합성이 안 되게 해놓고 즉 호흡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A는 초록색이 그대로 있고요. B는 입김 불어넣었으니까 노란색이고요. C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색깔이 파란색이 되고요. D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기 때문에 광합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식물 자체가 호흡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얘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죠. 그래서 노란색이 됩니다. 이건 노란색, 이거 노란색이죠. 이게 이제 BTB고요. 여기 학습지 잠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빛을 비춘 시험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검정말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빛을 비추지 않은 시험관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BTB 용액의 색은 어떻게 변하느냐? 빛을 비춘 시험관에서는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빛을 비추지 않은 시험관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식물의 기체 교환을 보면은요, 광합성과 호흡량을 비교했을 때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보다 많아.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방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결국에는 광합성에 쓰여요. 그래서 결국 광합성량 쪽이 많기 때문에 광합성만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왜? 산소를 방출하니까. 근데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해. 빛이 없어서. 그러니까 호흡만 해. 그러니까 호흡만 하니까 산소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근데 식물도 항상 호흡을 해요.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세니까 광합성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면은요, 반응은 광합성 쪽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넣고 포도당과 산소가 나왔었고, 호흡에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넣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반대로입니다.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똑같아집니다. 네, 빛에너지를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고, 호흡은 생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어나는 장소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근데 호흡은 모든 세포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광합성은 햇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는 거고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즉 호흡은 낮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광합성 때문에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호흡은 낮에는 호흡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 정리되어 있는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고 빛 에너지가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고 산소를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방출하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며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납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잘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BTB에 대해서 BTB 용액이요. 요거의 색깔 변화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